글로벌 증시 연쇄 폭락에 국내 증시는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는 등 장중 1,700선까지 무너지며 급락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메르스와 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 경제 시국이라며 전례 없는 대책을 만들어야 낼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오는 16일부터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6개월 동안 금지되고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가 확대됩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에 걸렸다 완치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며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뉴욕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연이어 폭락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성 없는 기자회견과 또 기대와는 달랐던 22 금리 동결에 국내 증시는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는 등 장중 1,700선까지 무너지며 급락했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10.84% 급락한 1,771.74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고 코스닥은 14.2% 하락하며 52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개장 직후 동반 폭락하며 시장 매매 거래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이틀 연속 사이드카가, 코스닥 시장은 4년 1개월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겁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동반 폭락 출발하며 키움증권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접속이 지연되는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거래소는 개인과 기관이 3조 6,611억 원, 1조 307억 원씩 샀지만 외국인이 무려 5조 1,246억 원이나 매도하며 폭락을 주도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개인과 기관이 281억 원, 383억 원씩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의 414억 원 매도에 급락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의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팬데믹 선언에 산유국들의 감산 논의까지 틀어지며 국제 유가가 폭락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추가 감산 반대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생산량 증가와 가격 하락 정책으로 맞불을 놓으며 유가 급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경기 부양책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으며 시장의 불안만 키웠습니다. 기대했던 ECB의 금리 인하 역시 나오지 않으며 실망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미국 증시는 10% 가까이 폭락했는데 블랙먼데이와 대공황 당시를 포함해 총 4차례를 제외하면 이날보다 하락폭이 컸던 적은 없습니다. 줄어들던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도 다시 급증했습니다. 특히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이 현실화되며 수도권 감염 우려가 커졌고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신저가 종목을 속출시켰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전기, 전자 등의 섹터를 제외하면 운송장비, 철강, 건설, 중공업 등에서 신저가가 이어졌는데 특히 두산중공업은 업황 부진 등으로 휴업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급등 흐름을 보이던 코로나19 관련 테마주 대다수도 급락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가 국지적 충격에서 전 세계로 확대되며 금융시장과 실물 경기 모두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지며 코스피 지수의 하단 예측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악의 경우 코스피 하단 1,100선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 예정된 선진국들의 재정 정책을 주목하며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FOMC, BOJ 통화정책회의 등에서 언급되는 부분과 유가 감산에 대한 부분이 주요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경제 정책을 하는 분들은 과거의 비상 상황에 준해서 대책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은 메르스, 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 경제 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을 불러 경제 금융 상황 특별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융시장 및 제반 경제 동향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팬데믹으로 번지며 전 세계 증시가 동반 폭락하는 등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이 받은 충격 역시 전례가 드물 정도로 심각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셈입니다. 이러한 언급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 내놓을 금융지원책의 규모와 강도 역시 기존의 예상폭을 훨씬 웃돌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사례와 비교할 수 있지만 그때와는 양상이 다르고 또 특별하니 전례 없는 일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정부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세계 경제도 호흡곤란에 빠졌습니다. 재택근무와 휴업 등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세계적으로 이뤄지며 경제 활동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 겁니다. 질병에서 비롯된 이례적인 경제 위기인 만큼 앞으로 이어질 충격의 강도를 예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이탈리아 세리에A와 스페인 라리가, 영국 EPL 등 유럽 축구 리그들이 경기 중단을 결정하거나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팬을 확보한 유럽 축구의 시장 규모는 30조 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만큼의 경제가 멈춰설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는 산업계는 물론 스포츠,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유동성 위기, 즉 금융의 문제가 실물 경제로 옮겨간 것이라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소비 등 실물 경제부터 타격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금융 부실 문제였다면 지금은 그거에 대해 갖고 중국 공급망 붕괴, 그걸로 연결되어 있는 세계 그 제조업이나 이런 쪽 실물 부분의 공급망 그 붕괴하고 수요 위축까지, 실물 부분의 수요 위축까지 복합적인 상황인 거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애초 실물 경제 측면은 큰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는 등 시장에 자금을 풀어서 문제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경제를 저해하는 방식은 금융위기 때의 해법을 무력하게 합니다. 돈을 풀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지금 소비 활동이나 이런 게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예전만큼 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사태의 경제 충격과 기간은 바이러스 확산 범위와 종식 시점에 달렸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도 명확한 전망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도 해법도 익숙한 금융위기와 달리 질병에서 비롯된 이례적인 경제 위기에 세계 대공황이 올 것이란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충격의 강도와 기간이 문제일 뿐 과거 대공황과 같은 상황이 현실화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버블이 많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시장 자체가 침체가 되는 상황이었고 거기서 터진 거니까 대공황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근데 언제 또 경제가 좋아질지는 그거는 오로지 코로나가 언제까지 확산될 건가 그거에 달렸으니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면 불안 심리가 해소되는 만큼 소비와 경제 활동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치료제 개발 이후에도 소비 심리 위축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고 급격한 경기 반등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앞서 국내 주식, 금융시장 그리고 경제 전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국내 산업계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코로나19 대유행 선언과 국내 확진자가 늘면서 우리 산업계 전반의 위기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은 지난해 급격한 하락세에서 벗어나 올해 회복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타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 가동에 차질이 생겨 반도체 산업 회복세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도 일찌감치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자동차 필수 부품 중 하나인 와이어링 하니스 공급이 차질을 빚었고 울산 현대차 공장에서 확진자가 생겨 제네시스 생산이 중단돼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특히 신차 출시를 앞둔 현대차 그룹은 2월 국내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글로벌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여 실적이 더 나빠질 전망입니다. 항공업계는 고사 직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하늘길 폐쇄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80% 이상 노선을 감축했고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국내선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협회는 올해 6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 피해 규모를 5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했는데 예상치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국내는 물론 세계 경제 지형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산업계의 국내외 경기 침체를 대비한 위기 극복 전략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장에 일파만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도하게 오른 집값이 거품이 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정창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덮친 가운데 급하게 오른 부동산 시장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일부에선 사실상 거래 허가제라며 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당장의 시장 상황과 정부 규제보단 수급 상황에 주목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구조적 장기 침체가 온다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올라간 가격은요 잘 안 떨어져요. 정부 정책이 규제가 시장을 당분간은 영향을 주겠지만 중장기적 대책은 못 되고 수요 공급에 의해서. 업계 조사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4만 1천여 가구.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물량입니다. 다만 내년엔 올해 반토막 수준인 2만여 가구가 입주 예정이라 공급 부족 우려가 큽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지금의 저금리 기조로 집값 폭락은 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가격이 주식처럼 즉시 반영이 되면서 폭락을 한다든가 아주 가격이 확 떨어지기는 쉽지는 않은 게 일단은 저금리가 또 받치고 있어요. 한편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강남 4구 아파트값이 일제히 하락 전환했습니다. 작년 3월 말 이후 1년 만입니다. 강동구가 0.06%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서초, 송파, 강남 순으로 하락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중 1,700선이 붕괴됐고 코스닥은 500선이 붕괴되는 등 급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등 글로벌 시장이 동반 폭락하며 그야말로 패닉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현재 코스피 하단을 예단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이재만 투자전략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바로 질문 들어갈게요. 코스피 어제 이어서 이틀 연속 팀장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코스닥은 3년, 4년 만에 지금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는데 폭락의 원인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본다면요. 우선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 간의 이제 인력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계 기업들이 많이 속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신용 위험이라는 부분이라고 불리우는 기업들의 그 파산, 부도 이런 것들의 위험을 이제부터 좀 부각을 시키다 보니까 그게 조금 본질적인 지수 하락의 원인이 여태까지 되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국이 펼치는 정책들에 대한 생각들도 있긴 있는데 그 정책들도 약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투자 심리를 조금 더 악화시켰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스피 하단 예측이 좀 무의미하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건 결국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파 꽤 남아있다는 말이겠죠? 이게 솔직히 그 비슷한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수의 하단이라는 부분이 밸류에이션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이미 좀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지수 하단을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하고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대한 생각들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런 저점을 좀 탈출할 수 있는가, 이런 그 흔히 얘기하는 급락장을 좀 탈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약간 시그널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장에선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죠. 변동성 지수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까지 올랐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더 강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채권, 달러, 금 등의 안전자산들은 지금 시장에서 어떻습니까?
근데 의외로 아시는 것처럼 안전자산이라고 불리우는 채권이라든가 흔히 얘기하는 금이라든가 달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 가격 지표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는 달러마저도 안 가지려는 성향들이 강한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 금 가격도 최근에 빠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금도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현금화시켜야 될 자산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의 국채가 금리가 빠지고 있으니까 미국 국채 가격은 오르긴 합니다만 다른 선진국 국가들 국채 금리 이렇게 보시게 되면 최근에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게 되면 국채 시장 안에서도 내가 그 미국의 국채 정도를 빼면 다른 거는 안 사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자산을 팔아서 현금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 1220원까지 오늘 돌파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속이 되면 기업 실적에 영향이 오고 증시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요인들을 갖고 있는 거고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같이 다 연결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 갖고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갈 때는 주식시장도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지금 상황에서 환율이 위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여지를 좀 갖고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는 과거에 금융위기 때는 이제 서로 간에 통화 수합으로 조금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했고 완화를 시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양날의 검처럼 작용이 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이야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요가 굉장히 둔화되고 다 이제 수요 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과거에 또 이렇게 트렌드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환율이 오르면 결과적으로 한두 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수출 기업들 가격의 회복에는 꽤나 긍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부분을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이거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게 그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쪽에 대한 둔화 이런 것들, 급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좀 반영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FOMC 등의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저희가 볼 만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 FOMC 회의가 아마 이제 시간상으로 보게 되면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단계 이벤트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내려주고 양적 완화를 다시 한번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아직은 생각을 좀 갖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금리를 내려주고 기존에 했던 양적 완화 정책을 다시 한다라고 해서 시장 자체가 그거를 보고 환호를 할 거냐에 대한 생각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조금은 시장 자체의 그 방향이라든가 좀 방향성을 바꾸려면 연준이 새로운 흔히 얘기하는 양적 완화 정책들이 좀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2009년에 흔히 얘기하는 미국의 주택 가격,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할 때 MBS라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연준이 직접 매입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정도의 극단적인 처방들이 좀 있어야지 시장 자체가 좀 안도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회사채를 산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그게 아마 새로운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시장을 반응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이벤트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폭락 사태 현 상황 정리 다음 주 이야기들까지 하나금융투자증권 이재만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에 우리 금융시장 흔들리고 있는데 이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중심을 잡아줘야 혼란이 덜하다라는 지적이 나오죠. 어떤 움직임이 오늘 있었는지 금융팀의 유민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금융시장이 패닉입니다.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금융시장도 그렇고 다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와 국책은행의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진 모습입니다. 대책 좀 나왔습니까? 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한국은행입니다. 한은은 오늘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임시금통위 개최 필요성에 대해 현재 위원들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은법에 따르면 의장이나 위원 2명 이상이 요구를 하면 임시금통위를 열 수 있는데요. 이 한은은 금융위기였던 2008년 임시금통위를 열어 금리를 사상 최대폭인 0.75%포인트 내렸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직후에도 0.5%포인트를 전격 인하한 바 있습니다. 한은이 기준 금리를 내린다면 언제 내릴지 그 시기와 그리고 어느 정도를 내릴지 폭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이 전망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네, 원래 한은은 다음 달 9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시장에선 한은이 이달 중 임시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최대 0.5%포인트까지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임시금통위 개최를 두고 시장에선 오는 18일, 즉 수요일 전후로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시간으로 17일과 18일 미국 FOMC의 금리 결정을 지켜본 뒤 일정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더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만약 우리 임시금통위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그 폭은 0.25%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고 있는 데다가 부동산 시장 쏠림 현상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도 금융시장 관련해서 대책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상황이 급박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금융시장을 챙겼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은 총재 등을 불러 특별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특히 이주열 총재가 청와대를 찾은 건 지난해 4월 임명장을 받은 후 처음입니다. 그만큼 긴급대책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현재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기준금리는 금통위의 독립적이고 고유한 권한이라서 문 대통령이나 홍 부총리가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회의에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등 다양한 안정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금 국책은행인 한국은행과 청와대, 정부 쪽의 움직임 들어봤는데 또 다른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정부는 위기에 준하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필요시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행하겠다며 불안감을 잠재우려는 모습입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오늘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자 민간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글로벌 금융시장 충격이 지속되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코로나19 전개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 기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혼란 속에서도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네, 한은과 정부의 움직임, 금융팀의 유민호 기자와 점검해봤습니다. 유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16일부터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6개월 동안 금지되고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가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오는 16일부터 6개월 동안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금융위는 또 6개월 동안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수 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게 됩니다. 또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 주식 반대 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 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증시가 충격에 휩싸이자 파생상품 시장에서 2차 충격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글로벌 금리 인하 공조로 인해 파생상품 시장에서 지난해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사태와 같은 문제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창원 노무라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수년간 저금리 상황에서 세계 금융시장엔 다양한 파생상품이 생겨나고 거대한 투자금이 몰린 상황이라며 금리나 지수 관련 파생상품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2차 충격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 리서치 센터장은 코로나19 대응 추가 경정 예산안의 규모가 부족하며 정부가 가장 타격을 입은 산업 중심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렸다 완치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며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53일 만입니다.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에서 격리 치료를 받는 확진자 수는 7,402명으로 전날과 비교해 68명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렸다 완치된 환자는 총 510명으로 전날 대비 177명이 늘어났습니다. 같은 날 새롭게 확진된 확진자 110명보다 이날 하루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 수가 더 많아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확진자가 하루에 수백 명씩 나왔던 만큼 이들이 순차적으로 완치해 격리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 총 56건의 약물 중재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미국 국립보건원의 임상시험 레지스트리인 클리니컬 트라이얼즈에 11일 기준 신규 등록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이 53건, 백신 임상시험이 3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치료제 관련 임상시험 53건 중에서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이 30건으로 전체의 약 56.6%를 차지합니다. 대개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은 병원과 연구소 등에서 학술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약사 주도 임상시험은 21건, NIH 및 미국 정부에서 후원하는 임상시험은 2건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WHO가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며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일반인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며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을 챙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시기가 됐습니다. 배승민 가천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건강의학 분야에서 심리방역이란 용어가 따로 있을 정도로 심리적인 마음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실제 질병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정석훈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과도하게 정보를 탐색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감염병에 대한 자극적 정보나 부정적 말은 최대한 자제하고 감염병 유행 상황을 받아들여 안정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 중이죠. 평일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 미처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주말에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또 안전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